거대한 이익을 본 주요 혐의자 중 한 명은 대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취재하다가 그 집 사진을 봤어요. 사심이 생기지. 나는 지금 이 시간 이러고 있는데. 엄벌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김태형 듭니다. 기자랑 그 집 사진을 보고 확실한 건 이거죠. 누군가는 그렇게 반칙으로 거대한 수익을 올려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얼마나 박탈감 느끼겠어요. 반드시 본인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갖게 해야죠. 오늘은 저희 코너의 진정한 취지를 살리는 첫 번째. 예. 질문하는 기자들. 민원 기자. 저희 CBS 그 회사의 민원 기자. 요새 단독 빵빵 터뜨리고 있죠. 삼부토건. 네. 법조팀 김구현 기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금융팀 김태형 기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이분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그 삼부토건 이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한데 맞아요. 뭐 간단하게 삼부토건이라는 회사와 이 주가 조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 이제 삼부토건을 제일 처음 시작한 건 아마 이제 아실 텐데 김건희 여사의 이제 과거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씨가 네. 이제 아는 사람들 카톡방에서 내일 3부 체크하고 이 카톡이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의혹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거밖에 없었는데 딱 한 줄. 딱 한 줄. 네. 그래도 이제 이상하잖아. 갑자기 무슨 3부. 갑자기 골프장이래. 네, 유상범이 골프 3부를 했다가 이상하잖아요. 직접 윤석열이 좀 3부 없는데요? 창피했었지. 예. 그래서 이제 의심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주가 조작이다 아니다 얘기하기가 밖에서 보기엔 진짜 어렵거든요. 어렵죠. 근데 이제 저희가 3월에 최초로 처음에 확인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확인했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 그때 김태형 기자가 100억 원대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저희가 액수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취재원 보호 때문에 그렇죠. 100억 원대라고 했는데 뭐 지금 얘기하면은 170 예, 170억 정도. 170억. 170억 좀 넘어요. 한 그죠. 170. 그 단독 기사에 100억 원대랑 나왔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때는 좀 취재원을 보호할 필요가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렇죠. 또 이제 금융당국도 거기에 맞게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죠. 색출. 그렇죠. 색출할 수 네, 있어요. 이제 제보자 색출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깊숙하게 취재를 하기 시작했고 이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이라는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행보랑 분리해서 이해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핵심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삼부토건이라는 주가 조작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의 주요한 인물들의 행보를 같이 비교하면서 이번에 이제 사건을 좀 취재하게 그렇죠. 됐죠.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죠. 한부토건의 회사가 이제 김건희 여사랑 원래 조남욱 조사장. 조남욱 회장님. 네, 조남욱 네. 회장부터. 조남욱 회장이 원래 김건희 씨하고 알아요. 1대 어. 소유주죠. 그죠? 일대 소유주고 네. 그분이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윤석열하고 친해. 이것도 참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선물도 뭐 많이 선물도 추석 많이 때. 보내고 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조남욱 회장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어. 무슨 말이냐면 조남욱 회장이 삼부토건의 오너로 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쉽게 말하면 체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회장님이 직접 챙기지 않고 거기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가족 중 한 명이 대통령을 좀 챙겼다고 해요. 그 뭐 검찰 조서에도 예전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한테 추석 때 뭐 그 뭐 교란 박스 보내줘라 뭐 요 정도 이제 뭐 그렇기도 하고, 네. 근데 뭐 골프도 그래서 치고. 요약하면 이게 삼부토건이라는 회사 자체가 원래 이제 윤석열 부부와 유착관계 있었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는 거는 이 유착관계 때문에 1,100원 하던 주가를 여러 가지 행사를 해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뭐 여기 여기가 그 업체가 되지도 않는데 뭐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주가를 1,100원에서 5,500원 빵 뛰어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팔고 차익을 오너가 먹었다.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먹은 차익이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기사를 단독 한 7개, 6개, 5개 썼는데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러네요. 네. 세 더 많이 달째 썼어요, 세 달째 진짜. 쓰고 있어요. 그 김태형 기자 보시기에는 이게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면 삼부토건하고 그 윤석열하고 이제 친한 건 알겠어요. 친한 건 알겠는데 이게 주가 조작의 시작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프는 있겠지만 어쨌든 MOU, 뭐 장관, 대통령 일정 이게 각본이 좀 짜인 것 같다.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삼부토건이 재건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걸 자꾸 이제 띄우는 거는 사실 2023년은 아니고 더 먼저 하거든요. 2022년쯤에 오. 이제 자기들이
재건 사업을 뛰어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잘 부양이 안 됩니다. 구멍가게 갑자기 뭐 재개발하는데 그거 됩니까? 네, 뭐 이렇게 소재가 필요한데 안 믿지, 안 안 믿지.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2023년 5월부터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점을 보고 있는데 금융당국 조사를 보면 그때부터 갑자기 막 오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를 네. 봤을 때 갑자기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정부가 막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 정부가? 거죠. 예. 행사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네. 그래서 뭐 폴란드에서 어떤 뭐 포럼을 그쪽에서 여는 거를 막 원희룡 장관이 가서 참석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 열린 행사에 삼부토건이 가서 막 그 현지 기업들이랑 MOU를 막 맺고 그리고 그걸 막 보도자료를 내고 그러니까 주가가 막 팍팍팍 오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1,100원 하던 주가가 이제 5배 넘게 오르는. 그게 한 2달 만에 그렇게 올랐죠? 그게 저는 사실 이종호 매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종호 씨는 그 김건희 여사 계좌관리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맞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해줘야 되는 거. 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분이 산부 체크하고 한 다음에 불과 며칠 안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처음 정상회담 갑자기 해요. 그래서 이제 재건 사업 논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취재하기로도 그렇고 금융당국 조사로도 그렇고 5월 22일에서 23일에 폴란드에서 포럼이 열려요. 그 포럼을 기점으로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부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포럼이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애쓴 포럼이긴 하지만은 그 장관이 참석해서 막 축사까지 할 정도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포럼은 아닌 거죠. 100만 원만 내면 누구나 갈 수 있고 그쵸. 심지어 행사 당일에는 돈 없이도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 포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장관이 가서 막 국토부 장관이 가서 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게 쭉쭉쭉 떠요. 근데 이제 저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뭐였냐라고 생각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거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최고점을 찍어요. 5,500원에. 대통령실 출입해봤으니까 저는 그때는 이제 출입은 아니었지만 그거 정말 대통령실 기자들도 깜짝 놀랐다고. 그죠. 정말 깜짝 놀랐고 그때 막 공지 자체로도 엄청 긴박하게 지금부터 대통령 우크라이나 간다. 지금부터 한국에 연락하면 안 되니까 뭐 할 연락 있으면 미리 해라. 막 이렇게 하고서 더 이상 연락 못 하게 탁 하고. 그러니까 되게 긴박하고 깜짝 방문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들은 네. 미리 계획했지만 기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행보네요. 뭐 그렇게 네. 의혹이 되죠. 네, 뭐 네. 몰랐던 그리고 해외 순방 갈 때 분명합니다. 비행기 트는 거 쉽지 않아요. 네. 그 왜냐면 보안 문제나 경호 문제 때문에 사고예요. 그건 사실은.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 가서 사고 나잖아요. 다 문책이에요. 근데 그거를 튼다? 쉽지 않아요. 뭔가 하여튼 네. 요거 취재하면서 그러면 어쨌든 원희룡 장관 쪽은 뭐 다른 기사 보니까 뭐 맞다 아니다 뭐 대답을 안 하기도 하고 뭐 아니라고 하던데 어땠어요 대답이? 자기들은 뭐라고 인정하나요? 이 추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관계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일제히 다 부인하죠. 어쨌든 뭐 우연이다. 그래 이제 이 우연히 주가- 갔겠지 우크라이나. 저기 원희룡 장관 뭐 원희룡 요새 뭐하요 이렇게 하는데 원희룡 장관 연락했는데 연락 안 받았고 안 받죠. 밀십 당했습니다. 아시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해서 돈을 번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물어보면 뭐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동원해서 했다기보다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뭔가 그런 게 필요했다. 주가를 올리는 게 그냥 이 정도 변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게 근데 저는 제일 처음부터 궁금했던 게 돈을 먹었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1,100원에서 5,500원 이렇게 올랐는데 2달 만에. 네. 그러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고점에서 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엑시시 중요하죠. 네, 엑시트했는데 소위 말해서 번 사람들 누굽니까? 어디 있어요 지금? 역시 그 당연히 수뇌부들이 가져갔죠. 잠부터의 오너들. 오너들이 오너 가져갔죠. 네, 아. 전현직들이 가져갔고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무게를 이게 이제 취재 중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렵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무게 중심을 좀 둬서 얘기한다면은 조성옥 전 회장 측이 조금 그 자금을 좀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금융당국도 하는 것 같아요. 액수가 꼭 거기가 많아서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돈들이 상당히 많이 산계됐거든요. 이복현 금감원장 네. 그 기자회견에서 한번 붙었다며요. 아, 그게 붙었다기보다는 네. 이복현 회장 그 금감원장이 예. 이거 해명하려 우리 단독회 쓰고 다음 날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희 이 삼부토건 관련된 기사들 때문에 네. 스텝이 좀 많이 꼬였습니다. 네. 금감원 입장에서 그죠. 이게 이제 여기서 사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100억대 차익을 냈다 이 보도를 한 다음에 일제히 다른 뭐 언론사나 뭐 유튜브에서 그렇죠. 뭐라고 나오냐면 금감원이 뭐 100억대 차익을 발표했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이나 이제 콘텐츠가 많았었어요. 근데 금감원이 밝힌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만약에 이 기사들을 뭐 좀 처리하지 않았다면 알려지지 않았다면은 이건 그냥 지금까지 그냥 이대로 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김구현 기자, 김태형 기자 여기 없지만 정다운 기자 예. 이렇게 밝힌 거지. 제가 볼 땐 뭐 10중 8구 네. 그 이렇게 속도 낼 사안이 아닌데 네. 들키니까 말한 거야. 들키니까. 근데 이제 뭐 100억 저희가 이제 100억대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근데 또 신기한 거는 바로 다음 날 그 이복형 금감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상 그걸 인정하는 말을 하긴 합니다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기사들이 일제히 다 보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복형 금감원장이 입을 통해서 보도가 된 건데 그래서 뭐 하여튼 이거는 좀 제가 오해를 좀 풀고 싶었고 네. 금감원이 뭐 적극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 예. 밝히고 싶었겠어요? 할 의지가 없었죠. 근데 660억? 뭐 그건 무슨 말이에요? 170억이 아니라 최종적인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는 660억으로 늘어난 거죠. 어마무시하네요. 이게 이제 처음에 100억대, 지금 말했지만 170억대인 거를 확인했지만 조사가 진행되면 계속 액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지. 이제 새롭게 발견된 계좌들이 나오고 그렇죠, 새로운 그렇죠. 혐의자들이 들어오고 그럼 이 사람 이제 계좌 거래 내역 그렇죠. 다시 계산해서 다시 하고 그렇죠. 해서 결국에 660억대로 지금 현재까지 그럼 이 조사된 건 개미들을 그렇습니다. 지금 600억대 털어먹은 거예요? 삼부토건 투자한 사람들? 그게 진짜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네. 저희가 취재하면서 거래량도 봤는데 이제 막 그 정권이 나서서 바람을 잡잖아요. 당연하죠. 정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는 진짜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삼부토건이 뭔가 뭐 윤석열 뭐 대통령의 테마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뭐 우크라이나 사업도 한다고 하니 기대를 했을 텐데 정말 이제 이 사업의 실체가 부실하다는 걸 알았던 사람들은 이때 다 던지고 나온 거죠. 아 진짜 나쁜 좀 놈들이네요. 심지어 이 삼부토건이 사실 국내 1호 건설사 아시죠? 국내 그렇죠. 1호 건설사인데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상태예요. 그리고 기업 회생에 들어갔으니까 정말 회사 꼴이 말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이거는 꼭 오늘 말하고 네. 싶었는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은 굉장히 잘못된 사건이고 반드시 그러니까 진상 규명이 돼야 되는 사건인데 어쨌든 삼부토건이라는 회사는 거기에 여러 뭐 노동자들도 계시고 뭐 그쵸. 선량한 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쵸, 그쵸. 그분들한테는 삼부토건이 꼭 회생이 잘 돼서 아 그렇죠. 기업이 정상화돼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 사건이라는 거는 소수의 누군가가 한 것이고 경영진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너가.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묵묵히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또 싶었습니다. 기자 정신. 그치. 근데 이 사안의 핵심이 사실 김건희예요. 그 우리가 핵심입니다. 이제 핵심 네. 파고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네. 김건희는 정작 그 검찰 수사 지금 이거 갖고는 안 받고 있더라고요. 다른 뭐 건진법사 뭐 다른 거지. 왜 빼고 넘겼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도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좀 건조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봐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금감원 조사랑 검찰 조사는 조금 결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검찰은 되게 이렇게 폭넓게 그렇죠. 막 불러가지고 인신구속도 하면서 할 수 압색도 있지만 하고. 금융당국의 조사는 사실 그렇게까지 하긴 좀 어렵거든요. 철저하게 계좌 거래 내역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거래 내역이 안 나오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 덮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또 되게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차명이면 몰라요. 그쵸. 차명이면 금융당국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일단은 거래 내역이 김건희 여사 내역은 안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은. 실명 거래는 없다. 네, 실명 거래는 실명거래는. 없다. 예. 아 근데 진짜 바보 아니면 누가 실명거래 합니까? 솔직히 주가 조작할 때. 실명 거래했다 큰일 났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건희 바보라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예, 이번에는 그치, 도이치네. 이번에는 안 잡힌 것 같다. 그때 이제 미리 예방 주사를 맞아가지고 실명 거래 했다 깜짝 이제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지. 예, 이 부부가 겁이 없어요. 근데 이종호 씨, 그러니까 계좌 관리인 이종호 씨는 나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요 혐의자에서는 이름이 빠졌지만 거래 내역은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여전히 그 수사에 이제 여사 쪽으로 수사가 번져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이거 전직 대통령 포함해서 뭐 고위 관계자가 많이 나온 그 기사라서 네. 삼부토건 자체가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안 먹히긴 하죠. 사실은 누가 누를 수도 없고 네. 누르는 사람도 없어요. 물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삼부토건에 광고를 받거나 내지는 아는 사람이 많으면 프레셔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거를 좀 보도한 거 어떤 느낌으로 참 기자의 마인드로 참 기자의 마인드로. 예, 하신 겁니까? 근데 이런 말이 있죠. 네. 그 자신이 없어요. 틀릴 자신이. 팩트를 너무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틀리죠. 아니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좀 애매하다 네. 이러면은 보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저희가 정말 2중, 3중, 4중으로 취재를 너무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기사를 진짜 많이 썼는데 아직도 뭐 반론 보도 요청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는데 민감한 기사를 이제 쓰면은 또 쓰고 싶어집니다.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뛰어난데 눈물 날 것 같은데. 예, 재테크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 재테크. 연말에 이사 가야 돼요. 예, 이분들 기자의 모든 걸 알아놓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진짜 몇 년 전에 저도 이랬거든요. 예, 요새는 아닙니다. 요새는 아닌데 많이 알려주십시오. 예. 이 밤까지 예, 방송하시면서 하실 말씀. 뭔가 이렇게 하나를 취재를 하면 그렇지. 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뭐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뭐 전 지금 금융감독원 출입하니까 이제 고발하고 끝났다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사건이 다시 금감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탐사하고 싶지 않은데 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검찰이 사건을 다시 금감원 특사경으로 보내버렸어요. 이거 일종의 무혐의라고. 5월 2일에 아니면 무혐의 아니라 이제 금감원 특사경 니들이 그러니까 금감원에 있는 사법 경찰 그렇죠. 특별 사법 경찰이 있어요. 네. 그 금융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거기다 수사지휘를 해서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검찰이 직접 할 거라고 생각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거 계속 할 수밖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취재를 그러네. 계속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벌어집니다. 이거 사실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렇죠. 또 이게 잠깐 반농담 하나가 있어요. 네. 거대한 이익을 본 주요 혐의자 중 한 명은 네. 대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어. 취재하다가 그 집 사진을 봤어요. 분노. 이런 사심이 생기지. 나는 지금 이 시간 이러고 있는데. 저 엄벌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김태형 듭니다. 기자랑 그 집 사진을 보고 아니 예. 하여튼 뭐 이거 약간 농담이기도 그렇죠. 한데요. 농담이죠. 진담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거죠. 누군가는 그렇게 반칙으로 거대한 수익을 올려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얼마나 박탈감 느끼겠어요. 뭐 필요한 뭐 과도하게 처벌할 필요는 없지만은 반드시 본인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책임을 받게 해야죠. 마지막으로 이번 이거 취재하면 당직이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근데 설마 이렇게 멍청하게 했겠어? 누가 봐도 1,100원에서 5,500원이면 야 나도 옛날에 주식 동아리 했지만 이거는 100% 걸리는데 왜 이렇게 수가 짧게 했을까라는 저는 오히려 그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취재를 하면서 좀 본인이 느낀 게 한 가지 있다면 느낀 게 있다면 네, 뭐 김건희, 윤석열과 이 전체 이 참여자들 제가 느낄 때는 그 주요 혐의자 중에 누구는 정말 필요해서 그러니까 경영상의 이유로 한 사람도 있을 거고 회사를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 누구는 단순히 이득을 보기 위해서 뭐 아니면 개인의 채무를 갚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었을 거고 누구는 이걸 호재로 뭔가 이름을 알리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욕망이 근데 결국에는 잘못된 욕망이죠. 그걸 정당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욕망이 좀 뒤틀려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닌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해하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이거 오래 걸려요. 그걸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많이 갖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움직인 거, 돈을 벌었는지, 벌었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도 그 이후로도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정의를 밝혀 잡아야죠. 예. 네. 네.